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황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스피커가 엄청 빵빵하네요. 클럽인 줄 알았어요. 아, 난 클럽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에이, 진짜. 차장님 시대 때는 클럽이 없지 않았어요? 에헤. 나이트 어허. 나 때도 홍대나 막 그 롤링스톤즈 이런 데 롤링스톤즈? 다 있었지. 그게 뭐예요? 대학 다닐 때. 로라장이에요? 아하. 나 모르니까. 거기 자우림 밴드 공연하고 그런 데 다 있었다고 홍대. 오. 그런데 자우림 그 출신 아니야. 마이크 울린대요. 왜 그러지? 왜 그래? 왜 그래? 피니 한번 봐주세요. 에코. 아, 소리 빵빵하고 에코 나오고. 근데 그냥. 이게 모니터가 안 되니까 우리가 소리가 잘 되는지 알 수가 없네. 저희 피디님이 알아서 잡아주실 거라고. 보는 중이에요. 거봐요, 콜라텍 얘기 나오잖아요. 콜라텍이 뭐야? 그거 카바레. 그거 어르신들 콜라텍. 가는 데잖아. 콜라텍은.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에코 심하다고. 아, 국빈관. 저 영등포에 명화나이트가 없어졌다 그러죠. 명화나이트 없어졌고. 아시죠? 지금 무슨 방송인데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지금 정신 차립시다. 오늘 지금 네. 시장 보고 지금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신 차리고 네 시장 가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일단 진행해 주세요. 마이크가 잡히는 이제 동안은 이제 네. 그런 얘기 잠깐 하고. 그렇죠. 또 기술적으로. 거봐 이제- 내가 어제 맞췄지? 펠로시? 내가 어제 펠로시 맞췄지? 장난 아니지? 그렇네요. 뭐 그랬지 이거 아니지? 했제와 그랬제. 에이 뭐 맞힌 걸 가지고 그러면 안 돼. 내가 간다고 했제. 그러니까 평가 절하하면 안 된다고. 아. 그럼 방송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뭐 시장 한번. 너무 소리가 울린다.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그러면 그러지? 이렇게 울리는 걸로 시장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저 약간 댓글 보고 솔직히 좀 상처받기는 해요. 뭐라고? 왼쪽 분 너무 가볍다. 근데 여러분 나 가벼운 사람 아니에요. 아, 전통 경제방송 앵커한테 그런 네. 말을 할 수가 없네. 사장님의 오더에 따라서 여기 컨셉이 한없이 컨셉입니다. 한없이 가볍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명앵커 밤 9시에 보면 굉장히 무거운 사람이에요. 잘난 척 엄청 하고 묵직한. 아는 척하고 여기 와서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저도 알겠습니다. 다른 방송 나가면 장난 아니에요. 어. 말도 못 붙여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네네. 노래 한 곡 하라. 여러분, 뭔 아. 노래를 저? 노래 한 곡, 나 이제 노래 안 한 지 진짜 100만 년 됐는데 제가 다 잘하는데 노래를 다 잘하는데 노래를 잘한다고요? 그게 다 잘하는데 노래만 빼고 다 잘한다고. 노래만 빼고 다 잘한다고? 사람이 다 잘할 수 없으니까. 그래요. 그럼 노래 잘해? 저 그 뭐예요? 위대한 탄생 곡이 이제 뭐 나갔었죠. 그래가지고 쫙 그 카테까지 딱 갔는데 입상을 했어? 잘렸죠. 그 나갈 수는 있잖아. 신청하면 아 나갈 수 거기도 1차, 2차, 3차, 5차 오디션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선인데 예능으로 올라갔나? 5차 거기서 이제 괜찮은 사람 몇 명은 이제 그거 제가 하고 팝송 기가 막히게 불러가지고. 그래서 푸니타님 나오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 이제 다 잡혔나요? 네, 다 잡혔죠? 여러분 그러면, 괜찮죠? 네.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시장 이야기하죠. 예. 잡담을 하기 싫은데 요거 마이크 잡느라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좀 떨어졌습니다. 음. 코스피가 12포인트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3포인트 떨어졌어요. 이게 뭐 제목에도 적어놨듯이 시작도 조금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았죠. 약보합으로 끝나서 우리 증시도 약하게 출발을 했는데 아시아권 증시가 다 박살이 났어요. 특히 뭐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1.5% 하락했고요. 홍콩은 2%. 낙폭을 좀 지금 줄이고 있긴 해요. 아까 장중에 보니까 막 3%씩 떨어지고 있던데 네.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방문한다 이런 얘기 뭐 못 갈 거 없다. 전에 하원 의장 갔었다. 나도 가겠다. 그러면서 네.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어요. 뭐 중국의 전투기가 뭐 떴다 뭐 이런 속보들도 막 들려오고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고 랠리가 조금 있긴 했잖아요. 미국 중심으로 4거래일 연속 올랐었나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때도 됐었고 그런 것들이 오늘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주가 하락폭이 아주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최근에 뭐 먼저 좀 이제 조정을 받고 크게 오른 것도 없다 보니까 12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오늘 상승 종목이 240 종목, 하락 종목이 610 종목, 코스피는 그렇고요.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430 종목,
하락 종목이 960 종목. 많이 떨어지긴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3천억 정도 현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선물을 4,300계약 정도 팔면서 오늘은 기관이 6천억 정도 주가를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뭘 팔았나 좀 보면 네. 지금 이게 아직 이제 집계가 안 나와서 가집계를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조금 팔았고요. 투신 쪽에서 좀 금액으로 보면 7,400억 정도. 죄송합니다. 매수를 했네요. 삼성전자는 매수를 했고 매수. 오늘 기관 외국인 가집계 상위에는 카카오, SK 하이닉스, 하이브. 오늘 하이브가 좀 하이브 주가가 4.6% 많이 빠졌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 한다라고 하는데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오늘 에너지주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에너지가 어제 이제 국제유가가 4% 이상 하락을 하면서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S-오일 이런 쪽 주가가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은행주들도 안 좋았습니다. 은행주들은 사실 최근에 금리가 무서운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채 10년이 3.5%에서 지금 2.6%대까지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은행주들도 조금 좋지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심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 최근에 반등하고 있었던 어제 에코프로비엔 같은 종목들 많이 올랐었죠. 오늘은 쪽 2차전지 소재 쪽 좀 하락이 나왔고요. 2차전지 오늘 여기와 관련돼서 오늘 삼성증권에서 자동차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보고서가 하나 나와서 요거를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분위기가 썩 좋진 않았었고 코스닥 쪽에서도 아까 2차전지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2차전지에 조금 중요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삼성증권의 보고서를 마지막에 좀 소개를 시대가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지금 다시 52주 신고가 넘어서 새로운 신고가로 쭉쭉 더 간다는 뜻이에요? 아니 이제 새로운 성장을 하려면 뭔가 다른 것이 지금 필요하다? 순간이다.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뭐지? 이번 주에 아마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법안 그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게 되면 네. 우리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맞춰보십시오. 인플레이션에 관한 전기차 보조금 주는 법안이에요. 아니 좋겠죠. 당연히 좋겠죠. 땡! 근데 왜요? 2차전지 소재 쪽에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거 이따가 얘기해 준다니까. 알겠습니다. 얘기해 준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내용 없으면 진짜 그냥 돌 맞아요 우리. 안 좋을 수도 있어. 있다.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그거 얘기라니까. 또. 삼성증권의 이문영 애널리스트 얘기니까. 나쁜 거는 또 저쪽으로 화살을 돌리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모시고 두 분의 음향은 괜찮기를 바라면서 한국투자증권 평촌PB센터 최수영 차장님 그리고 독립리서치법인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요거 아까 좀 궁금하세요 내용? 법안이 통과되면 보조금 더 많이 주면 2차전지 소재 저는 봤습니다. 네. 내용 괜찮아요? 그건 예고편으로 괜찮아요? 내용? 조금 더 먼 이야기 같긴 한데 주의는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는 해볼 필요성은 있다. 먼 이야기 아니에요. 2024년이면 2024년 12월 31일 이후. 2024년이면 완전 눈 깜짝하면 금방 그럼요. 바로 오죠. 알겠습니다. 이충원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그냥 상승할 것처럼 이제 동시효과가 나오다가 네. 이제 개장을 하고 나서 약보합권에서 계속 머물더니 좀 장중에 이제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할 때쯤 같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일 특징적인 부분은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수급의 형태가 일단은 좀 달랐다라는 점이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천억 원 가까이 외국인이 매수를 했지만 코스닥에서는 1,000억 원 가까이 좀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한 4,400억 원을 양시장 통틀어서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에서 그러면 어떤 걸 샀을까 외국인이 3천억이나 들여서 보면은 대형주, 전기전자, 운수장비, 음식료. 근데 음식료를 좀 제외를 하면은 요즘에 이제 현대기아차 7월 글로벌 도매 판매 수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일단은 굉장히 좋은 수치들이 나왔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이 중단된 러시아 공장을 빼면은 전년 동기 대비 8%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해 3분기, 4분기에 굉장히 감익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증권사에서 가장 크게 시장의 어닝스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섹터가 지금 자동차거든요. 자동차.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가 제가 숫자는 좀 헷갈리는데 현대차가 110만, 기아가 120만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대기 수요가. 그게 4, 5개월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8월에서 12월 말이면 딱 4, 5개월 나왔죠. 그리고 그게들이 다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은 좋은 거고 현대차가 특히 지금 잘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는 대기 수요가 120만 대? 만 대. 그건 국내 아니면 해외까지 전체 전 글로벌? 세계겠죠. 네. 근데 그거를 다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약간 그런 밀릴 수는 있겠죠. 반도체 공급난 그 부품이 부족하면은. 제 말은 이제 계약할 때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걸어놓으니까 그러니까 가계약이 조금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네. 어찌 됐든 간에. 어찌됐든 너무 무책임한 말이죠. 120만 대 중에 실수요가 얼마나 되느냐를 반영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회사 내부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빨리 만드는 게 장땡인 것 같아요. 빨리 만드는 게 장땡이다. 지금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량이 얼마 안 늘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생산량이 지금 공급 차질이 미국이나 일본 업체에 비해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쟁하는 게 GM, 포드, 도요타, 닛산 이런 쪽이잖아요. 그런 쪽보다 지금 문제가 덜한 상황이다. 네. 이게 뭐 그렇다 보니까 네. 오늘 좀 증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현대차가 강보합 기아는 1% 상승을 했고요. 오늘 일단은 제 눈에 들어온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은 지수가 사실 그렇게 절대 수치로 보면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0.5%, 0.4% 하락을 했는데 거의 뭐 하락 종목 수는 뭐 2배 이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좋지가 않구나라는 부분이고 수급 그 유동성 관련해서도 좀 제가 어제 한국거래소 들어가서 보니까 네. 일평균 거래대금이 올해 코스피가 한 11조 원 수준에서 최근에 거의 7조 원 정도로 낮아졌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감소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지금 예금 쪽에 한 달 사이에 27조 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도 올해 1월 1일자가 한 72조 원이었다가 지금 7월 29일 기준 54조 원까지 좀 많이 감소를 해서 일단은 제가 이따 종목에 대한 얘기, 섹터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뭐 사실 펠로시 의장 얘기는 뭐 너무 많이 다들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악재 속에서 내부적인 유동성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좀 외국인의 매수세는 있었지만 어쨌든 기관의 매도로 의해서 일단은 오늘 주식시장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펠로시는 그러면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뭐 얘기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무 호들갑이다. 이거 약간 이게 정확한 팩트 사실은 아닌데 지금 중국이 부동산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부동산 문제가 너무 중국에서 안 좋으니 이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약간 좀 외부로 좀 더 너무 과민한 반응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뭐 사실 여부는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중국 시장 자체에서 지금 부동산은 확실히 좋지 않은 건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왔다가 가는데 그래서 뭐 지금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지금 계속 이런 비행기들이 떠다니고 있다고 예, 상공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 전해지면서 결국은 양전을 하지 못했었던 그러니까 뭐 오늘 내일 계속 보자 이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왜요? 미국도 이거를 밖으로 돌리고 어, 중국도 밖으로 돌리고 이해관계가 딱딱 맞으니까. 지금 그 미국, 중국 외의 나라들이 막 죽게 생겼네. 죽게 생겼죠. 우리나라도 온다고 하던데? 우리나라 그쵸. 언제 오죠? 5일인가? 그건 모르겠네. 4일인가?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최수영 차장님은 시장 짧게만 리뷰. 네, 저는 지금 그 지난주부터 종목성, 테마성이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상당히 일주일 동안 많이 움직였고요. 오늘은 확실하게 테마성 종목도 움직여줬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시장이 일단 2,450까지 오면서 이제 여기서 더 갈 건 지수에 대한 개념으로 더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은 있으니까 그 핑계김에 지금 종목장이 다시 그 움직이고 있고 약 한 달 정도라고 생각하는 이 기간 동안에 9월 20일 FOMC까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종목들 플러스 업종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워드 봐야죠. 봐야죠. 네, 두 분의 클로징 키워드 한번 보면서 추가적인 섹터 얘기, 이슈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아 회전목마 역시 노래로 갑니까? 아 키워드가 역시 영해요. 예. 역시 MG. 노래로 갑니까? MG. 저거 누구 노래죠? 예? 회전목마. 노래죠? 인생은 회전목마. 그렇지. 뭐 노래가 어디 나왔었다고? 무슨? 쇼미더머니. 쇼미더머 아니었잖아 아까. 쇼미더머니 아니고 아까 뭐였지? 위탄. 어떤 거요? 위대한 탄생 나왔었다. 아 저요? 어. 아 근데 노래 그렇게 불러? 아니죠. 요거는 요 네, 노래가 이렇습니다. 아. 자이언티 노래. 예. 그리고 회전목마. 최수영 차장님의 채권과 주식 누가 이길까? 지금 채권 난리 났는데. 채권 난리 났는데. 알겠습니다. 내가 봤을 땐 둘 다 질 것 같은데. 최수영 차장님부터 들어볼까요? 아, 채권과 네. 주식 누가 이길까?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으니까 상황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누가 이길 것 같은지도 말씀해 주시고. 네, 채권과 주식 요즘 시장들이 너무 이제 눌려 있다 보니까 네. 어떤 이슈들이나 어떤 이유들이 나오면 너무 많이 이렇게 그 반응들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채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네. 과연 얼마나 갈 거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2.56인가요? 정확한 수치보다는 약 3.3을 찍고 2.56까지 왔는데 이렇게 채권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침체가 왔다. 그래서 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채권을 다시 몰릴 거고 그래서 채권으로 다시 한번 당겨보자 이런 어떤 보복 내지는 뭐 복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가는 네. 것 같은데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은 현재 9월에도 지금 미국 연준이 2.25에서 2.5인데 0.5를 올릴 걸로 거의 예상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네. 그러면 한 2.75에서 3%가 될 건데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 2.56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러면 너무 급하게 채권을 좀 몰렸다. 침체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어떤 채권 투자들이 있는 것 네네. 같고요. 주식 입장에서는 또 채권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제 좀 주식으로 괜찮다 이런 식으로 또 테마성 내지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것에 대한 어떤 결론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냐면 9월 20일. 9월 20일. 네, 그 정도까지 가면 파월 등판. 그 정도 가면 어떤 승부가 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 쪽에 침체로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면서 네. 이 침체 부분이 조금 하반기에는 침체보다는 경기 그 침체를 좀 덜 하려고 하는 마일드한 침체.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긴축을 좀 나오면서 덜하는, 네. 다시 한번 경기 부양 쪽으로 연준이 선회하거나 미국이 선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침체로 가서 채권이 이긴다보다는 저는 주식이 인플레이션 완화되면서 경기가 조금 더 그 슬로우하게 되면서 3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좀 주식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뭐 사실 저희는 다 주식쟁이 아니겠습니까? 아,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채권하는 쪽 입장에서는 지금 채권이 꽃놀이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우리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네. 연준이 금리 못 올릴 거야 이거거든요. 연준이 금리 못 올릴 거야. 그러니까 채권 금리도 빠지고 주식도 함께 오르고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오르면 주가가 빠지는 거고 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지금 채권도 오르고 주식도 같이 오르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죽는다.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안전자산인 채권과 위험자산인 주식 네. 이게 반대로 가야 되는 그렇죠. 정상인데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누구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다. 이게 채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방송을 하니까 네. 들은 얘기를 보면 채권은 꽃놀이패야. 음. 왜?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할래? 경기 침체가 오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채권이 올라가고 침체가 안 오면. 침체가 안 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침체가 와도 얕게 연준이 오면. 막아줄 거야. 아. 이런 생각으로 지금 주식이 올라가는데 그래 연준이 막아주는 게 뭘 것 같아? 돈풀기. 금리 인하. 금리 인하하면 채권 금리 떨어지니까. 그래서 난 좋은 거야. 채권쟁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고. 거기서 반대되는 논리는 뭐예요? 주식 전문가로서. 너네가 맞아. 약간 맞는 것 같아. 어. 약간 아니 어. 금리를 못 올린다라고 하면 이제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네. 선반영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갑반영. 선반영이라는 거. 갑반영이라는 비꼬지 말라고. 아니 갑반영은 차장님이 얘기했죠. 주식시장이 더 빠르니까 음.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시점이 오면 주식은 침체가 오든 간에 침체를 이제 다 반영하고
더 나빠지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다. 주식쟁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뭐가 맞을지는 9월에 딱 파월 의장이 나와서 너희가 맞다 이렇게. 아니야. 태기왕처럼 너희들도 맞고 너희들도 아니, 맞다. 내 애매모호하게 또 얘기하면. 아니야 내 생각에는 파월은 금리 계속 올릴 건데 그럼 다 죽는 거죠. 왜? 파월이 원하는 건 자산 가격 올라가는 거 원하지 않고 있거든 지금. 거기서는 그럼 최수영 차장님이랑 이제- 살짝 결이. 네, 다르죠. 왜냐하면 다르네요. 거기서 제가 9월 한 20일 FOMC에 가서 결정될 거라고 하는 것들은 지표가 거기서 그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7월의 지표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8월과 9월의 지표, 이제 6월의 지표는 나왔고 이제 네. 7월의 지표가 8월에 나올 거고 8월의 지표가 9월에 나올 건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과연 얼마나 떨어질 거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채권과 주식이 누가 이길 거냐라고 하는 키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9월 9.1인데 네. 이것들이 뭐 9월 정도에 네. 뭐 8% 이하로 간다고 한다 그러면 8에서 8이야? 7.5라고 간다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주식 쪽에 힘을 얻을 거고 여전히 9.1에서 8 이상에서 머물러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전히 연준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결국 채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은 또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핵심은 결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선행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채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시장과 종목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시장과 네, 종목은 그래서 움직이고 8월과 9월 20일까지 약 한 50일 정도 남아 있는데 그렇죠. 종목은 지난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시장들이 눌렸다가 이제 시장이 안정을 좀 찾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눌려있던 실적도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 그다음에 조선 업종, 네. 그다음에 오늘 이제 로봇 관련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던 거고 또 바이오 종목도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더 빠질 거야라고는 우려하는 것보다는 좀 움직이는 종목들 아니면 그 다음에 움직일 걸로 예측되는 종목들로 들어가셔서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시장 종목을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충원 대표님은 아까 회전 목마 뭐 순환매를 그냥 계속 순환매 돌려서- 계속 돌고 도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미리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양대 시장 모두 일평균 거래 대금이 많이 감소를 했다. 시장의 유동성도 많이 줄었다. 네. 그런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몰리는 쪽은 역시나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몰린다라는 부분인데 말씀드리는 김에 오늘 제가 조금 아는 선에 있는 종목들은 좀 종목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큰 틀로 먼저 보면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해서를 보자면은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도 물론 좋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지만 시장에서 가장 크게 보는 거는 태양광과 이제 풍력과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풍력과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어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3거래일 동안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약간 이제 중소형 미들 스몰캡에서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도 또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그럼 무섭게 오르더라고요. 네, 그 좀 오르는 모습들이 나와서 결국 인플레이션 감축안 법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는 충분히 시장에서 지금은 주가가 모멘텀으로 반영이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그런 오늘 좀 큰 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무인 공장을 이제 이제 도입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대장주 역할을 했던 거는 이제 유일 로보틱스가 계속 상한가에서 공방을 펼치다가 결국 장 마감할 때는 상한가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뭐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로는 뭐 휴림 로봇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에 증권사에서 이제 인덱스 보고서가 로봇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로봇 섹터를 보자면은 작년에는 사실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로봇 시장 당연히 성장하지. 그걸 누가 몰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가 삼성전자가 한다며요. 그러다가 CES에서 화두가 로봇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시장에서 인덱스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는 서비스 로봇을 봐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에브리봇 흑자가 나는 로봇 회사. 그러면서 산업용 로봇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최근에 또 보고서가 나왔던 뭐 라운테크 같은 종목도 오늘은 7%대 강세를 보였던
좀 하루였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좀 대형주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하이브가 오늘 좀 주가가 하락을 빠졌죠. 했었는데 좀 여러 가지 좀 이유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뉴진스 지난주에도 나와서 이 얘기 했잖아요. 뉴진스 좋다고. 뉴진스는 잘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락에 대한 이유를 지금 네. 찾는 게 방탄소년단이 일단은 이렇게 흩어졌죠. 네. 그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중에서 지금 J.O.B라는 멤버가 뭐 이제 시작을 뭐 했죠. 대단한 거 했죠. 대단한 거 했던데요. 네. 뭐 누구랑 네.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2억 뷰가.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북미 축제에서 솔로에도 빛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하락의 요인을 좀 찾아보자면은 이 앨범이 지금 한 5일 정도 동안 35만 장이 팔렸는데 그 정규 앨범 같은 건 아니라고 하고요. 네. 근데 그게 원래 이제 시장에서 기대치는 아 그래 뭐 이렇게 흩어졌으니까 그건 알겠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기대감은 아 그러면 이제 각 멤버가 이게 다 같이 이제 따로따로 하니까 이게 설마 BTS 완전체보다 이게 더 혹시 잘 클 되면 수도 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합쳐서 200만 장 파는 그렇지. 거보다 한 한 명이 50만 장씩 해가지고 쫙쫙 팔면. 그러니까 그 그거를 500만 장 그거를 총합은 첫 더. 번째 주자인 제이홉의 이제 판매량을 봤는데 봤는데 그게 조금 이제 실망스러웠지 않았을까? 이거 지나봐야 하는 건데. 아니 뭐 그래 뭐 제가 뭐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오늘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이런 이유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건 일각에서 나오는 그냥 분석일 뿐인 거죠. 네, 일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각에서 그리고 너무 성급하면 안 되는데. 뉴진스는요? 잘 됐어요? 네. 어,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왜 빠지냐고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온 게 뉴진스 망함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약간- 채팅 올라오던데. 아 근데 뉴진스가 그렇게 그 방탄소년단만큼 파급력이 있을까요? 아, 근데 뉴진스가 암만 잘 돼도 방탄소년단이 좀 잘 안 되면 그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방탄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사람들이. 저 옛날에 어떤 짤을 봤는데 방탄 처음 나왔을 때 빅뱅을 이기겠다라고 했을 때 악플 달린 거 봤었거든요. 맞아. 약간 그런 그리고 이게 사실 실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걸그룹보다는 보이그룹이 훨씬 수익성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이유를 찾는 거죠. 아, 그 계속 중에 이유를 이런 찾는 게 거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오늘 또 뭐 아이스크림 에듀나 이런 종목들 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네. 만 5세 입학 입학. 네, 그런 얘기와 관련해서도 오늘 좀 강세를 보였고 진짜 개별 종목인데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숙사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파라텍이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스프링클러? 뭐 화재 때문에. 그러니까 설치를 하니까 이제 원래는 없었다는 얘기. 있었겠죠. 근데 이제 더 설치를 한다고 설치를 그런 느낌 송크란도 아니고 그걸 그런 얘기도 있었고 오늘 제일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오늘 증권사 보고서는 페노션의 제목 페노션. 토크아웃 토크아웃? 토크아웃. 어. 토크아웃. 또 프라이즈. 또 또 프라이즈. 피카오. 네, 그래서 무튼 그러니까 실적 잘 나왔는데 뭐 그게 계속 잘 나오고 있지만 좀 그런 게 아쉽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거 제가 기억하는 게 예전에 저 잠깐 중간중간에 징징쇼 했을 때 원티드랩도 한번 나오지 않았었나요? 나왔었죠. 원티드랩. 그게 이제 오늘 실적 오늘 발표 네. 거의 상한가? 아니요 15%. 15%. 근데 이 종목에서 15%면 거의 뭐 거의 상한가. 네, 네. 오늘 시장 빠졌는데 15%면 거의 아유, 상한가. 훌륭하죠. 체감 상한가. 이게 사실 최대 주주 이제 주요 주주 중에 하나가 이제 에세플러스 자산운용이어서 아. 네, 이거 왜 살까? 뭐 왜냐면은 사실 저도 이거 작년에 그 이 회사의 사무실이 그 롯데타워에 있거든요. 롯데타워, 잠실에. 시그니엘. 네, 저도 이제 거기 탐방을 갔다 왔었고 아, 되게 좋다 회사. 근데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사람인의 HR은 안 좋냐.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설명을 그 이야기를 해드렸었던 것 했었죠.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면서 오늘 15%대 급등이 나왔고 근데 이와 똑같은 사례인데 주가가 하락한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TYM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대동, TYM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제 뭐 요즘에 뭐 농슬라 해가지고 농슬라. 이제 농슬라. 네, 그런 관련해서 실적이 진짜 너무 잘 나왔습니다. 상반기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영업이익이 567억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서 3,900억인데 그럼 이걸 굳이 PER로 따지면 너무 저평가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일단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거를 누계로 합치면은 지금 상반기에만 930억 원의
영업이익이 난 거거든요. 이제 당기순이익으로 보면 857억인데 1년치로 하면은 1,600억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참 요즘 주식시장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실적 잘 나오면 잘 나왔다고 빠지고 잘 나오면 잘 나왔으니까 오르고 그렇지. 그 중에 또 이제 좀 마지막으로 그래서 종목 얘기 나오니까 신나가지고 막 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녹스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녹스 첨단 소재가 오늘 좀 주가가 이제 어제 이녹 첨- 오늘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오늘 8% 하락을 했는데 시장에서 이거 확실히 이제 확인된 내용은 아니니까 3분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 네. 그리고 이게 약간은 이제 항상 반도체들이 크리티컬한 반도체 회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또 오더컷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뭐야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틀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오늘 하루도 주식시장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가 아니라 원전 관련주들도 네네. 오늘 좀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들이 나왔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이 좋다는데 원전은 왜? 원전이 아까 네. 장중에 기사가 나온 게 원전 그 수출국이 국정과제 최종본에서 빠졌다라는 소식이 오늘 오전 한 10시, 11시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설하기로 했었던 원전 수출국이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뭐 시장의 하락 요인도 있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하락을 했고요.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BHI 같은 경우도 오늘은 5.6%대 하락이 나왔고 또 하나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오늘은 4%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뭐 실적을 떠나서 그냥 뉴스 플로우 하나하나에 울고 웃는 그러니까 결론은 어려운 시장. 그럼 개인 투자자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거 원전이요? 이게 아니 원전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막 뭐가 오르고 뉴스가 뉴스로 그대로 받아들여지 않으니까 뭐 내 로직이 통하지가 않는 시장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한 몇 주째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건데 사실 근데 그만큼 그게 따라가기가 쉽지가 몇 주째 미국에 있는 정말 저명한 투자자들도 엇갈려요. 이게 올라왔으니까 뭐 그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제 다음 하락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뭐 악재 더 나올 게 있나? 뭐 리세션? 그래 다 반영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 베어마켓 랠리 이제 차장님께서 자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도 참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그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리고 뭐 그게 어느 한쪽이 다 좋다고 해서 또 다 좋게 간 적은 없었잖아요. 그렇게 좀 시장이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코멘트 추가할 게 없으시죠? 아니 뭐 업종 이야기 잘 정리를. 최재형 차장님 넘어가야 되니까. 네. 네, 저는 종목을 정말 이종원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가 오늘 저희들이 언급이 안 됐던 것들인데 네. 하나는 유가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아 유가가 많이 빠졌죠. 유가가 많이 빠져서. 경기 침체. 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하나는 저기 리비아에서 리비아에서 80만 배럴 정도 증산한다? 80만 배럴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파업이 좀 끝나가면서 한 120만 배럴까지 증산할 수 오.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었거든요. 이제 내일 이제 오펙 회의도 하고. 네, 내일도 이제 오펙회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산이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지금 이야기로는 공급량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막. 러시아도 최대로 많이 오펙 석유 뽑아냈고. 장관이 그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네네. 바뀌었잖아요.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지금 문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수요를 눌러야 된다. 수요를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저는 이게 내 투자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유가가 빠져주는 것들은 저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올라갈 이유보다는 빠질 만한 이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지금 침체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네네.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소비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계속 공급량은 줄지 않았다. 미국도 셰일가스가 이전에 새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전에 그 올라갔을 때처럼 그 생산량을 2021년도를 회복했다라고 네.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 또 리비아에서도 지금 증산을 한 40만 배를 늘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서 사실은 대형주가 못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대형 지수는 올랐지만 대형주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유가가 만약에 90달러에만 떨어져 준다면 저는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이제 좀 둔화되거나 아니면 흑자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유가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 상당히 좀
그 애가 탈 것 같아요. 카드가 그동안, 하나 또 없어지는 네, 카드가 좀 거니까.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저는 투기 수요가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이것들이 침체가 확실하다 내지는 뭐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수요가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면 주가는 급달러 깨지면서 우하향으로 하면서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그 잡힐 거다. 잡혀가면서 상당히 좋은 시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근데 결국 그러니까 여기서 좀 궁금한 거는 결국 이제 유가가 내려오는 게 공급 측면이 아니고 수요를 눌러가지고 유가를 내린다. 그리고 경기를 눌러서 침체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 침체 깊이에 대해서도 유가를 이제 누를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럼 침체 깊이에 대해서도 이게 길고 오래 가나?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유가는 변동성이 대단히 큰 네. 사실 뭐 1, 2%만 더 수요 공급이 맞지 않으면 네. 가격이 상당히 그 변동을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급은 줄지 않았다. 그런데 계속 고공행진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어떤 떠받치는 아니면 그런 투기 수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좀 하나둘씩 나오면서 조금 그 공급에 대한 충분한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오페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우하향으로 좀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만약 유가가 90달러 이하로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가 그동안 대형주도 못 가고 좀 되게 개인들이 힘든 테마 종목장만 움직였던 건데 한번 좀 그 상승이 대형주 쪽으로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생각해보고 있고요. 유가가 떨어지면 저는 유가가 떨어지면 대형주들의 상승. 네, 상승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제 뭐 이렇게 무역 수지 적자가 줄어들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엔화가 131엔까지 떨어졌잖아요. 봤지 내가 애나 미쳤어요. 아니 또 이렇게 웃어. 하여튼 내가 뭐만 했다고 하면 내가 얘기했잖아. 136엔 때. 아 1360엔이라 그랬어. 136엔 때 얘기했잖아. 이거 떨어진다, 지금 떨어진다. 차트 한번 띄워주세요, 교수님. 요거는 내가 얘기했잖아. 딱 저기 위에 있을 때 딱 얘기를 아 했었죠. 정말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고점을 맞췄습니다. 고점은 아니고 네. 139까지 갔었는데 139까지 136까지 갔다가 136에서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왜요? 이런 현상? 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를 지금 설명하고 있었는데 뭘 자꾸 그러니까 들어보자는 거지. 박생색이라 그러잖아요. 박생색. 들어보자는 거지. 오고 잘했어요. 들어보자는 거지. 네, 저는 이번에 갑자기 빠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대만을 간다고 한 것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뭐 저는 왜 빠졌는지에 대한 것은 좀 분석이 덜 됐다고 보고 제가 기대하는 것은 만약에 131엔까지 가고 만 더 130엔 떨어진다. 깨진다고 한다 그러면 원엔 환율이 달라지겠죠. 그 우리나라가 계속 일본과 중복되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그쪽에서 수출이 잘 반도체, 된다. 제조 이런 쪽에서 우리가 상당히 가격 경쟁력을 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것들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진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국내 시장에서 그동안 대형주가 좀 소외됐었다고 보여지는데 이쪽에 좀 매기가 돌아오고 외국인들 지금 사실 매도보다는 매수 쪽에 좀 흐름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로 좀 돌아서면서 또 외국인들 귀환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차트 한번 좀 띄워주시면요. 네. 이게 엔화- 언제냐? 음. 엔화가 언제부터 급락을 했느냐? 네네. 정확히 2022년 7월 28일입니다. 무슨 날이죠? 7월 28일 뭐였어요? 무역 수지가 GDP가 적자가 난 날이에요. 금리를 올리고.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를 보일 수 없었던 이유는 이제 금리 차 때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75bp 이제 다 올렸잖아 미국이.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GDP 마이너스 났지. 미국 경기 침체가 안다는데 달러가 강세면 이상한 거지. 경기 침체 온다는데 안전자산을 해야 되는데 야 미국에서 침체가 온다는데 달러를 사야 돼? 달러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유럽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근데 유럽은 좀 너무 좀 위험해. 위험해. 그래 엔화 지금 작살나있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엔화 강세가 엄청 이거는 지금 위험 신호거든요. 시장이 좀 위험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예요. 제가 엔화를 왜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냐. 네. 엔화로 대박 나자 이거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혹시 모를 위험 이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 엔화를 갖고 계셨으면 대박 주식 났다. 아니 주식 못 사서 배 아팠을 수도 있는데 이건 시간을 갖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갖고 혹시 모를 위험이 닥치면 그거 누구도 모르잖아요. 누구도 내일을 어떻게 알아? 네.
그거 맞힐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이제 안전 자산으로 엔화가 좀 부각되고 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아, 그렇죠? 네. 아, 표정이 되게 안 좋다. 아니 근데 진짜 아, 저희가 끝나고 뒤로 따라와. 아니 저희가 콤비여서 그렇지. 근데 네. 진짜 잘 맞추세요. 네. 책 괜히 썼겠어요. 아이. 사인은 누구 아무나 하나? 그럼. 아이, 그래서 온 사람들도 정말 알겠습니다. 우리 이청원 대표님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까 마지막으로 미국 펠로시 하원의장이 한국 언제 오냐라고 했었는데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네, 와서 13일? 네? 13일 내일 모레 13일이에요? 미래에 계시는 것 같은데 4일.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네. 그때는 휴가 중이거든. 11일 휴가 중이어서. 네. 그래서 8월 4일에 뭐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하고 공동 언론 발표 오찬을 하고 다시 그 다음 날 일본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내일 모레 4일 네. 목요일 날 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 뭐 얘기를 다 못 들은 것 같은데 최수영 차장님은 그러면은 그 펠로시 대만 가는 거는 사실 그냥 지나가는 노릇이고 네, 저는 별- 지나가는 별 이유라고 상관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로 사실 국회의원도 많이 갔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걸 문제 삼을 필요가 없었는데 문제를 굳이 삼은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꼭 이렇게 다들 안심할 때 뭔가 일어나더라고 이런 게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아니야. 여기 아니에요? 진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면 좀 그쵸.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크게 일어나죠. 이거. 다 몸살이겠지. 근데 전쟁도 우크라이나도 에이 아니야. 그건 말이 아니, 되나? 우크라이나랑 우크라이나 가면 3차 대전 바로 일어나지 이랬다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거는 좀 급이 달라.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까요? 너무 일찍 보내드리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평촌 PB센터 최수영 차장님 그리고 독립리서치법인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텐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이크도 그래요? 그렇고 뭐 다 시작부터 클럽 분위기여. 클럽 분위기여가지고 빵빵 약간 좋았습니다. 심장이 뛰네. 숙제남 가보죠. 네. 제가 준비한 만평부터 하나하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준비했다. 아주 잘했다. 벌집을 이렇게 미역국기로 쑤시고 있으면 요게 쉽지 않다 이거죠. 벌집을 쑤시는 게 아니라 대만이라는 공이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렇죠. 공을 빼고 싶은데. 저 봉 미국 봉으로 하다가 잘못 중국 건드리면 짝만 옆에 스쳐도 건드리면 저거는 난리가 나는 거지. 아작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 옆으로 살짝 스쳐 지나가고 저럴 때는 이제 공 빼다가 저런 거 공 빼봤죠. 짜증나면 그냥 벌집 그냥 팍 쳐버린다고 옆에. 왜? 아니 어차피 계속 쏘이니까 아유. 저거를 그냥 맨몸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저 공 빼려고 맨몸으로 가요 저기에? 지금 맨몸으로 가지. 장비가 어딨어? 뭐 오키나와에 쫙 이렇게 집합했잖아요. 맨몸으로 절대 안 가죠. 저런 거 벌집 옆에 쓱 갈 때는 지금. 네. 근데 플랜 B를 다 세워놓고 가는 거니까. 안 싸운다니까. 싸울 수가 싸우진 않겠죠. 없어.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면 서로 죽는 건데. 그렇죠. 저거는 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까지 깡에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때요? 아니지. 거기는 이제 그 권력이라는 거는 거기에 있다고 믿는 게 권력이거든. 거기에 있다고 믿는 게 권력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다고 믿는 것이 권력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대빵이 저런 쪼네? 그러면 체제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단 말이야. 밀리는 걸 보여주면 저기서는 그냥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원래 바이든이 이제 펠로시 간다고 했고 백악관은 중국이랑 좀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리는 모습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역시나 조 바이든 슬리핑 조 뭐 이렇게 유약한 모습 요거 보여지는 게 좀 부담스럽다 지지율에도.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갔다 와. 가라 악수나 하고 와. 그리고 비행기 몇 대 붙여주고 붙여주고 그렇게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는. 별일이 안 일어납니다. 별일 안 일어납니다. 네. 요게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요거는 해제와 그랬지 또 갑니다. 별일 안 일어난다고 그래? 무조건 이거는 얘기했습니다. 내 왼손목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른손 손목은 안 걸어요. 된다. 오른손목 걸어요. 자 안 그리고 일어나. 두 번째 만평으로 가보죠. 두 번째 만평은 아까 뭐 하던 얘기예요. 이게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바이든이 이제 칼 들고 싸울 수 없다면 다시 써라. 해서 펜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새로운
침체의 정의, 침체의 새로운 정의, 새로 써라.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MBR, 해서. 전미 뭐 경제인연합회. 경제인? 경제연합회. 경제연합회? 음. 하여튼 거기를 지금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네. 엄청 압박하고 음. 침체냐 아니냐, 아니냐, 공화당은 침체냐, 이게 아니냐. 침체가 아니면 뭐냐, 민주당 다시 써라, 얘들이 음. 무슨 공신력이 있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음. 침체 아니래요. 음. 다 아는데 삼척동자도 아는데 아니래요. 침체 아니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거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침체는 선반영 아니라고. 됐다는 거. 만약에 그 선반영. 침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핵폭탄급 침체가 오는 거 아니면 선반영 됐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펠로시 대만 가서 취두부 먹방하면 뭐 영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사야 되나? 뭐요? 풀무원? 두부. 와. 아 이게 주식적 사고 방식이란 야, 말이야. 뭐 방금 또 진짜 살짝 주식 중독자 같았어요. 자, 알겠습니다. 올라가는 수가 있다. 진짜 올라가면 한번 취두부. 내가 받지 그럴 거야 또. 풀무원 풀매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장님의 숙제남 리포트 한번 가보죠. 네. 일단 안 좋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출이 7월 수출이 9.4%가 증가했는데 네. 내용을 까보면 별로 좋지 않아요. 대신증권에서 7월 한국 수출 물량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지속이라는 매크로 보고서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GDP에서 한 60% 정도가 수출이 차지하거든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뭐래도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 네. 수출이 안 되면 외국인 매수도 안 하고요. 주가도 안 좋고요. 수출과 주가와 외국인 수급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7월 한국의 수출은 607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4% 증가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긴 한데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고요. 일평균 수출 영업일수가 7월 달에 조금 적어서 예. 일평균 수출은 14.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출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네. 번째는 수출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 수출 물량이 Q가 감소하고 있다. 그렇죠. P는 늘어난 거는 P는 늘어난 뭐 때문이죠? 건 인플레이션. 역시 훌륭합니다. 좋은 제자죠. 아주 훌륭합니다. 네, 좋은 수제. 2번 무역 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무역 수지 적자. 점점 더. 그리고 3번 중국 향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 이거 제가 어제 끝에 조금 언급드렸는데 이거 문제가 되고 있다. 4번은 품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단 수출 물량 같은 경우에는 2.8% 줄었습니다. 네. 수출이 9.4% 증가했는데 2.8% 물량은 감소했다. 이건 사실 인플레이션이 아니었으면 수출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2달 연속 감소고요. 서비스 소비로의 전환이 제품 판매를 잘 안 되게 한다라는 거죠. 내가 월급 100만 원 받는데 이번 달에 푸켓으로 4박 5일 여행을 가요. 네. 그럼 가전제품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사요. 못 사죠. 이런 영향이 있는 거고 긴축 때문에 수요도 또 많이 감소를 했다. 그리고 7월 들어서 대부분의 국가들의 PMI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중국은 심지어 마이너스가 아니죠. 50 밑으로 떨어졌죠. 이런 것들이 수출에 영향을 좀 줬다라는 거고요. 무역 수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슨 지표만 나오면 금융위기 이후 지금 뭐 매크로 지표는 금융위기급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거는 2008년 이후 처음이고 적자 폭도 지난달 6월 달에 25억 7천만 달러에서 7월 달에는 46억 7천만 달러 2배나 늘어났더라고요. 이유는 원유, 가스, 석탄 3대 에너지원 가격 그리고 하절기가 되면서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놓고 잤거든요. 저도요. 너무 더워요, 진짜. 안방만 틀어놨으면 괜찮은데 거실까지 틀어놔가지고 저는 방이 제일 멀리 있어가지고 거실 틀어놓으면 제 거 오는데 한참 걸려요. 집이 그렇게 하루 커요? 종일 혼자 사는데? 하루 종일 들어갔어요. 와, 잘 부자다. 부르주아구나. 어쨌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하절기가 되면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니까 에너지 수입이 급증하고 이게 무역 적자를 2배로 늘렸다. 무역 적자 이렇게 많이 나면 환율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건데 그렇죠. 적자니까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수출입 동향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중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또 안 좋아졌어요. 6월달에 반짝 좋았다가 네. 6월달에 좋았던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5월달에 봉쇄했으니까 그게 풀리면서 기저효과. 반짝 좋았던 거고 7월달에 다시 안 좋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현 주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영향이 이제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거고. 마지막에 이제 품목별 차별화인데 이건 업종에 잘 좀 활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동차 수출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이 일부 해소되면서 6월달에 마이너스 2.7%에서 네. 7월달에 25.3%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오. 반면에 MOM, YOY지. YOY. YOY지. 엄청 많이 늘어났네. 네. 그리고 한국 전체 수출의 24%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IT 수요 위축과 데이터 센터 투자 위축 영향으로 6월달에 10.7%에서 7월달에는 2.7%까지 떨어졌어. 근데 나 아이폰 샀는데 오늘 사셨어요? 샀지롱. 어디 있어요? 집에 있지롱. 안 쓰고 또. TMI 죄송합니다. 아, 어찌됐든 간에 수요가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살만 하시네요. 그러면. 아, 나 이거 읽으면서 별로 공감이 안 되시겠어요. 이거 4년 만에 바꾼 거야. 돈이 없어서. 저는 4년 반째 LG 쓰고 4년 있습니다. 동안 모아가지고 4년 동안 모아서 4년, 저기 네, 이거 4년 동안 지금 여기- 하루에 10,000원씩 모아가지고 네. 지금 100만 원 모아서 다시 아이폰을 한 달에 2만 2만 원씩 모아서 2만 원씩 산 거예요. 모아서. 어찌됐든 간에 수요가 반도체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7월 데이터를 봤으면 하반기 약간 통밥이 설 수 있잖아요. 네. 투자에 좀 한번 확인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이게 수출이 어떻게 보면 선행이거든요. 실적에. 그래서 한번 업종 전략을 짜실 때 요거는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Q가 아까 줄어들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Q가 줄어드는 대신에 이게 고부가 가치 품목에 그러니까 Q 하나인데 오히려 고부가 가치 품목이어서 가격이 비싼 그런 품목들이 점점 많이 팔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하이엔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하면 Q는 줄어들지만 수출 물량은 더 늘어날 수는 있잖아요. 홀섬으로는. 아, 좀 비싼 걸 비싼 많이 거를 팔아서 많이 팔는. 비싼 걸 많이 팔아서 그러면 Q는 좀 줄어들 수 그렇게가 집계가 되나요? 아닌가? 그렇게 집계를 하겠죠. 하이엔드는 하이엔드끼리 비교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Q를 산정을 할 겁니다. 뭐 쌀을 100만 톤 팔고 반도체를 100kg 팔고 이 차이를 다 감안을 해서 뭐 이번 달에 저번 달에는 쌀을 100만 톤 팔았는데 지금은 10만 톤 팔았다. 그러면 줄어든 건가?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아 품목별로 이게 품목별로. 전년비랑 품목, 이렇게 비교를 또 품목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중 평균 할 겁니다. 아 그러면 좀 이해가 됐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반기에도 안 좋아질 거다. 하반기 안 좋아지고 수요도나? 지금 그러면 한 줄평으로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 매크로 지표들이 다 말 그대로 금융위기급 아이, 거기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좀 매크로 지표 수출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슈가 없는데도 퀄리티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 이게 수요 둔화.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없는 게 아니죠.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미국에서 소비가 줄어들면 뭐 항상 얘기하잖아요. 채찍 효과. 미국이 2 줄어들면 이게 채찍이 이렇게 파동이 커져서 우리는 한 5 정도 줄어드는 지금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말하는 이슈가 없다는 거는 약간 네. 그런 뭐 금융 위기 아니면 IMF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닌 오일 쇼크 뭐 이런 이벤트 시스템 리스크가 아닌데도 이렇게 딱 지금 뭔가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기나 그 침체를 약간은 지금은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명민이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스템 리스크가 일어나고 있는 침체인지. 근데 지금 시스템 리스크가 없는 침체도 있었거든요. 네. 분명히. 그러니까 막 은행이 도산한다거나 그런 게 없는 침체도 있었어요. 네. 경기가 둔화되는. 근데 지금은 시스템 리스크가 없는 침체인 거죠. 꼭 그 침체가 온다라고 해서 시스템 리스크를 동반한다? 이거는 틀린 얘기인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침체가 경기 그 리세션이 무조건 시스템 리스크를 동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빨리 2차 전지 얘기해줘요. 업종 이야기를 자꾸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현기증 나. 자, 뭐 앞서서도 우리 이충원 대표가 좀 이야기했는데 네. 인플레이션
리덕션 법안 이게 이번 주 중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네. 통과 안 되면 지금 미국은 휴가를 가거든요. 국회의원들 11월까지 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래 놀아? 좋다. 그래서 통과가 안 되면 폐기가 될 수도 있어서 이게 아마 무조건 이번 주 통과한다?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이유는 조 맨친 상원의원이 네. 오케이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 8월 첫 주에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데 네. 만약에 통과되면 어디가 좋을 것이냐? 자동차 애널리스트는 자동차를 공급을 분석을 했겠죠. 내용을 보면 2023년 1월부터 향후 10년간 시행을 하는데 네. 미국 기준으로 전기차 수요가 지금 41만 8천 대, 전체 침투율이 6.2%예요. 굉장히 작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는 2030년까지 50%입니다. 800만 대. 2000. 30년. 30년까지. 네. 얼마 안 남았어요? 8년 남았어요. 8년. 8년 동안 800만 대, 지금 40만 대인데 20배 더 늘리겠다. 이런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제 이 전기차 업체에는 호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전기차 전체나 어떤 업체가 호황을 누릴 것인지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세액 공제 대상은 중저소득층, 그러니까 연소득 15만 달러, 부부합산 30만 달러 이하인 가구가 살 때는 7,500달러를 할인해 준대.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격을 보면 이제 뭐 그 벤이나 SUV 픽업 트럭은 네네. 8만 달러 이하. 그다음에 승용은 5만 5천 달러 이하.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3급 그렇네요. 요걸 1,000만 원. 그게 6천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 정도 깎아준다라는 거예요. 꽤 크잖아요. 꽤 큰 이제 금액인데 네. 다 깎아주는 건 아닙니다. 음. 모두에게나 그 혜택을 주는 건, 모든 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게 미국이나 멕시코처럼 중국의 우호 국가에 생산 시설이 있는 업체. 미국에. 미국. 미국 우호 국가. 그래서 지금 양극재, 음극재 소재와 광물의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 축소와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런 이제 완성차 업체가 직접 소싱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2000년 소주업체한테는 지금도 뭐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다라고 네, 하는데 네. 조금 안 좋은 이야기고 경계해야 될 요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JV에서 어차피 좀 이렇게 같이 하자 합작법인 해가지고 어차피 같이 만들어가지 않아요? 초창기에는 그렇겠죠. 초창기에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 그렇게 하죠. 네. 근데 앞으로는 테슬라도 자기네들이 직접 앞으로네.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현대차도 자기네들이 직접 하겠다라고. 그 하고. 부분은 또 이제 폭스바겐. 또 기술적인 막 논쟁이 막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뭐 쉽냐 맞아요. 아니냐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알았어요. 30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질문도 이게 못하게 하네. 업체의 국적이 아닌 생산지 기준으로 판단을 한대요. 그러니까 한국 업체 현대차 얘 한국 그게 아니라 현대차가 공장이 어딨냐. 현대차 지금 알래바마 공장에서도 아직 생산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는 못 팔아먹는 거예요. 올해부터 이제 뭐 제네시스 생산을 한다는데 생산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중국 업체가 경쟁력을 잃기보다는 북미 시장의 생산 설비를 갖추고 공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네. 만들 수 있다. CATL이랑 BYD는 이미 북미에 생산 기지를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게 소재 의존도를 좀 축소하기 위해서 중국산 소재를 쓰는 아이들도 2024년부터는 지원을 안 해준대요. 우리는 지금 중국산 소재를 안 쓰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꼭 우리한테 좋은 이야기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은. 지금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왜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에 따르면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미국의 공장을 지금 지어야 돼요. 그리고 소재를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경로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목매고 있는 건 미국 시장인데 중국은 뭐 사실 그렇게 뭐 소재도 다르고 네. 인산 처리나 뭐 이런 것도 좀 다르고 그래서 중국보다는 미국에 목을 메고 있는데 지금 그걸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소재 업체들이 2024년부터는 미국 시장에 진출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큰 변화를 조금 여기서 실행을 제가 해야 한마디만 그 뭐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 약간 그런 거는 네. 유럽도 끝내야 되니까 네. 유럽도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싹 다 못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동의한 나라들은 그런 생산 완성차가 없는 나라들 BMW, 뭐 포르쉐, 뭐 폭스바겐 그룹 그 있는 나라들은 이거 무리다 절대 못한다라고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퓨어
아직은 퓨어 그냥 법안과 방향성만이지 않을까. 그게 과연 밸류체인을 생각해봤을 때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 제가 이제 2018년이었나 7년이었나 중국이 NEV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그 법안을 발표했을 네네. 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거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중국 밀어붙여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테슬라를 제외한 네. 전기차 제조 기지가 돼 버렸어요. 음. 밀어붙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정책 방향성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기 독일은 때문에 워낙에 지들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력이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왜냐면 세계 1등의 전기차 업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거기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뭐 배터리 업체들은 또 그 안에서 이런 패권 다툼의 눈치를 잘 봐서 예. 잘 줄을 타야 거기서 또 성장할 수 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오버된 거는 뭐 우리가 또 시작을 또 아이고, 그렇죠. 또 늦게 했으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동접자가 꽤 계시죠? 5,000명. 여러분 옆에 분 이렇게 다 같이 좀 불러와 주세요. 다 같이 불러와 주셔서 다 같이 보시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다시 보기로 3프로TV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소화를 하고 좀 정신없는 시장 같아요. 막 네. 종목이 이거 올랐다 이거 떨어졌다 막 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보기 보시면서 한번 오늘 하루도 싹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앞전에 살짝 기술적 오류가 있어서 죄송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저희는 내일 더 완벽한 모습으로 더 좋은 정보 들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